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어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 네. 경찰 단계에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특정사기 사건이거든요.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과 아주 오래전에 금전관계로 굉장히 얽혀있던 사람인데 본인 말고도 본인의 가족들도 우리 의뢰인과 굉장히 금전관계에 얽혀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우리 의뢰인은 기존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잠깐 다른 일에 잘못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고 온 적이 있어요. 또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공정조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색안경을 끼고서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방향의 질문을 하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고소사실이 한 5-8개 정도 됐는데 시행 관련해가지고 피해자가 돈을 받았는데 돈 받을 근거가 있는 거냐, 그 돈을 받아서 어디서 썼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쓴 명목이나 그런 것들은 용도에 맞게 썼다라는 걸 최대한 소명을 했는데 사실은 고소인 주장은 많이 달랐어요.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냈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 이 양반이 진짜 죽다 살았죠. 거의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진짜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다. 왜 이렇게 눈물건 좋아하지? 나? 네. 갑자기 이거밖에 안 해. 리액션이 없네. 이거. 네. 지가 재미없게 얘기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그냥 딴지를 걸어. 공사 현장이 있다. 공사를 지금 잠시 스탑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을 받고 계속해서 공사도 진행 못 시키고 투자금은 또 그 투자금들을 사용해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 되게 많고 이런 경우의 요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한 현장이라던가 말한 사실이 진실했느냐, 투자를 할 만한 투자처가 존재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돈들을 사적인 용도로 아니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느냐, 이런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진행이 돼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대응을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사기 사건 내지 특정 사기 사건에서 계속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있거든요. 두 개만 잘 틀어막으면 사기 무효 받을 수 있거든.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실 때 경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피해 금액 얼마 정도였어요? 한 10억 정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특례법 최소 5억부터 가중처벌하기 시작해가지고 4억 9,999만 9,099원까지는 뭐다? 일반 사기다.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지가 된다면은 상습범으로 또 가중처벌되게 되는데, 금액적으로만 가중처벌되는 게 특경법 사기다. 10억 넘는 금액을 한 방에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건 누적 금액이죠. 한 방에 쫙은 아니야. 대략적으로 몇 회 정도에 걸쳐 받았어요? 5회 정도 되죠. 우리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거지 고소인은 이의신청하고 그럴 것 같거든.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고소인의 가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고소인도 다 오케이 하고 3자가 오케이 하는 상태에서 받은 돈이다. 그 용도에 맞게 썼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은 그거부터 일단 아니다, 나는 쏘가서 줬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나왔죠. 우리는 상대방한테 고지한 내용대로 그걸 사용했다. 그 자료까지 충분히 제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소사건이 약간 시간이 지나기도 했어요. 터지고 나서 바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 피의자하고 고소인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사건 벌어진 이후에도 사업적으로 꽤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입증 자료가 좀 없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빵꾸난 부분도 있고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해요. 피의자 측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면에서도 앞뒤가 안 맞고 증거 자료가 매우 소실돼가지고 입증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매우 많으니까. 근데 입증 책임의 원칙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에게 있죠.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그렇죠. 혐의 없음 결정이 나야만 한다. 한 경찰서에서 쭉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찰서 몇 군데를 돌았어요. 저희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요? 좀 가까운 데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송을 요청했는데 사실 수사관이 그러진 않았어. 자기네들 수사 다 하고 나서 처분 나눠 했더니 딴 데로 돌리더라고. 그러고 나서도 또 딴 데로 한번 갔어요. 뭐야? 이송 횟수의 제한이 법률상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찰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피의자 입장에서 갈팡질팡되고.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건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처분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으니까. 작년 한 5, 6월 정도에 글을 찍어가지고 엄청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내고 그때 제일 많이 변호활동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1년 있다 결정 난 거네. 통상적으로 이런 경제범죄 사건에 관한 처분이 가장 늦은 편이긴 합니다. 결정문이 송달이 되기도 전에 따끈따끈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주 디테일하게 전달되기는 어려웠지만은 공사 현장
현장이라던가 사업 시행 관련해서 투자 받아가지고 그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느냐, 용도 사기가 아니냐 초점을 맞춰서 현역승 결정 받은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